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독교의 각 교단들이 교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과 차별금지법이 다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 시한도 그렇고 정의당안도 그렇고. 그러면 자, 우리는 LGBT를 지지하거나 또 LGBT에 해당하는 분을 사역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 조항이라든지 또 그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각급 학교, 또 의료복지, 그러니까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 내에서 지금 시행되는 교육 내용까지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되고 가령 강의하다가 교수님이 이 LGBTQ에 대해서 부정적인 강의를 신학대학에서 했다.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나 성경의 근거에서 부정적 발언을 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 교육 내용에도 간섭할 수 있고 또 학생 징계에도 간섭할 수 있고 다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그러면 신학대학을 신학적 근거와 성경의 근거에서 운영할 수 없다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대학의 자치를 헌법 사항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을 폐기시키려면 이 정의당 안이나 인권위 시안이 갖고 있는 위헌성이나 또 직접적 피해, 그게 크리스찬에 국한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또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교도도 권리 침해를 당하고요. 당장 대표적인 불교학교 동국대학교에서 교직원 채용할 때 수계받은 사람 뽑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공격당하는 거예요. 차별 사유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종교나 또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다 관심을 갖고 반대해야 되는 자유의 위축.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그럼 왜 세웁니까? 그 건화기념대로 운영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원도 못 뽑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완전 통제사회고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서 대학의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일일이 열거하면 끝도 없어요. 그 내부 분열이나 뭐 우리 투쟁의 동력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NAP 국가인권기본계획 때도 그분들을 구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밑에서 조언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웠어요. 그분들의 일방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해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기여해 주신 바가 크시죠. 그건 제가 충분히 그 노고를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제가 우리 크투 애독자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주장할 때 NAP가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고 떠돌았던 영상들 자료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NAP가 폐기됐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폐기되지 않았죠? 시행된 지 꽤 됐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로 만드시고 발전시킨 분들이 계획하고 지금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행될 때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진영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히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열되면 우리가 전멸한다. 그러니까 제가 신립장군 예를 잘 드는데요. 의기와 혈기를 가지고 배수진 치고 전부 전멸할 각오로 싸우자. 그러다 전멸하면 한양을 빨리 내줘요. 근데 우리 그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나의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열기를 식혀놓지 않으면 정말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 심각했던 게 뭐냐면 교단 총회를 돌면서 연설들을 하시면서 교단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교단이 공식적으로 반응했다가 이것이 가짜뉴스나 페이크 뉴스 프레임에 걸리면 교단의 권위가 손실되죠.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셨던 목사님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가짜뉴스 유포자처럼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구해드린 거예요. 동력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근데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충격인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젠 이해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NAP가 폐기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주장했던 현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유행하던 가짜뉴스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NAP에 근거해서 차별금지법이 나온다는 둥, 그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NAP가 법률이라는 둥,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라는 둥, 시행령이라는 둥,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막 도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건 법률도 아니요, 시행령도 아니요,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내법상 근거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안과 그 인권위 시안 같은 것들이 실제로 법안이 돼서 통과되면 그게 근거 법령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강력한 파워를 갖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구조 같은 것도 우리 쪽 법률가들이 가끔 설명해 주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특정 개별법에 대한 이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전체 국제인권법의 흐름, 그 다음에 국내에서 신좌파들이나 PC정치를 지지하는 분들이 끌고 가는 인권 담론의 흐름, 이런 거 안에서 구성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걸 설계한 분들도 지금 상태로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NAP가 시행되면 여탕에 막 남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막 여자로 주장해서 뛸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횡행하고, 젠더 중립 화장실이 전국에 설치되고, 그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행된 지 오래됐는데 왜 안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플랜을 가지고, 그게 우리 쪽에 유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고 3차를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그 구조인데, 이 흐름 속에서 이게 지금 유엔을 장악하고 영국이나 캐나다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런 구조의 흐름 안에 있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 좌편향 되신 분들도 불만이 뭐냐면, 이게 제대로 인권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강력하게 실효성을 갖고 강도 높게 실현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우린 이렇게 할게요 하는 걸 모아다가 그냥 편집해서 내놓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진다, 이런 그 굉장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부가 추진하는 거니까 어떤 규범력이 완전히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NAP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청이 스스로 인정하면 모르지만, 그거 NAP가 근거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그걸 주장한 사람들만 또 가짜뉴스 유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NAP를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더라도 현명하게, 우리는 이런 기조에 지금 국제인권법 흐름 안에서 LGBTQ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랜스젠더 문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국제법적 흐름이라고 무조건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린 NAP에 반대한다, 이런 거 좋죠. 근데 그 당시에 주로 뭘 투쟁했냐면 독소조항 삭제예요. 근데 법이 아닌데 독소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인데. 그러니까 제가 교수인데 연구계획서 썼는데 누가 이종훈 교수 연구계획서에서 독소조항 빼주세요, 그럼 제가 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워줬어요.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썼다고 반드시 실행해야 될 그걸 이제 기속력이라고 그러는데, 의무도 없고, 또 거기 안 썼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있어도 안 할 수 있고, 그 계획이잖아요, 계획. 말 그대로 그 NAP의 P가 플랜이에요, 플랜. 액션 플랜. 그러니까 그때도 한국교회 전체가 이걸로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라고 전부 봉기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얼마나 조소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불과한 걸 가지고 보수교단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계획에 불과한 걸로 한국교회 무너진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등장했었어요.
근데 그때 멈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요 언론이 다루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들어오면 완전히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전멸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지금 전국에서 이걸 투쟁할 때 아예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기반 자체가. 그러면 양치기 소년처럼 쟤들 또 저래? 라고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제압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나온다. 제가 그때도 계속 경고했는데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현명하고 제대로 스마트하게 대응을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대립이다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좋은 전략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악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잘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위 이 신자파 LGBT 이 흐름, PC 정치를 막으려고 하는 기독교 내의 운동의 흐름에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오픈마인드하고 좋은 전략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공유하고, 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세대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것들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쪽이 치명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마인드 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제가 가진 정보도 공유하고 전략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